안녕하세요 여러분, 강화재입니다. 오늘은 엔진오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한번 운전자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유, 일반적으로 이제 순정오일이라고 하죠. 광유 엔진오일과 합성 엔진오일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 인터넷이나 아니면 카센터 이런 데 가보시면 하는 얘기가 블루헨즈 정품 오일은 다 광유 아닌가요? 광유는 모비스 스티커 값이다. 블루 포인트 쓰고 나면은 갈만한 데가 아니고, 광유는 플러싱용이라고 해서 이제 합성 엔진 오일을 주입하기 전에 엔진을 한번 씻어내는 그런 오일로 사용하는 게 적당하다. 그리고 어떤 분은 좀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100% 광유는 쓰레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 실제 엔진오일은 그러면 언제 가는 게 맞냐? 누구는 5,000km다. 어떤 분은 7,000이다. 어떤 분은 합성 엔진오일은 1만 km다. 아니면 이제 제가 몰고 있는 BMW 같은 경우에는 BSI의 그 교환 정책 자체가 2만 km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야?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그 해당 이슈에 대해서 먼저 엔진오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두 번째는 실제 그 합성 엔진오일을 사용한 운행 거리에 따른 그 산화도를 기계로 측정을 해서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엔진오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엔진오일은 그룹이 5관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광유, 아니면 미네랄 오일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그룹 1, 2에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그 오일이라는 것 자체가요. 석유의 정제 과정에서 얻는 부산물이죠. 그래서 윤활유라고 하는데, 요게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그 부산물 중에서 그 끓는 점이 높아가지고 연료로 사용하기 어려운 게 바로 윤활유예요. 그러니까 윤활유에서 보면은 고온에서 변질 없이 버텨야 되는데, 이게 사실 윤활유에서는 이게 좋은 부분들이죠. 그리고 석유 제품에 비해서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좀 싼 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 가격이나 제조사들의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저가형 엔진오일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고, 실제 국산차용 순정 엔진오일로 사용이 됐죠. 하지만 벌써 그 얘기는 한 20년 전인 거예요. 2000년대 이후부터 국산차 순정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 VHVI 기후로 바뀌었습니다. 이 VHVI라는 게 뭐냐면 그 Very High Viscosity Index라고 해서 점도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VHVI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게 보통 이제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이게 합성 엔진 오일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는 국산차도 순정 엔진 오일이 그 합성 엔진 오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분별 증류로 뽑아낸 그 1군, 2군에서 탈황 처리라고 해서 이제 황의 함량을 줄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0.03% 이하로 낮추게 되면 제2군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수소화 분해를 거치게 되면 그게 그룹 3가 됩니다. 그룹 3, 흔히들 이제 VHVI,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Very High Viscosity Index라고 하는 건데, 엔진오일계에서 가장 소모적인 논란이 많은 이슈예요. 이게 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 자동차 동호회 아니면 댓글 이런 것들 찾아본다라면, 이거를 이게 합성 엔진오일로 봐야 되냐 아니냐 이런 것들, 심지어는 이게 캐스트롤이 98년에 기후를 이제 파오라고 해서 이거 파워부터는 정말 합성 엔진 오일이거든요. 이거를 VHVI로 바꾸면서 광고를 그대로 이제 합성 엔진 오일로 광고를 했어요. 이거를 보고 엑슨모빌이 캐스트롤을 미 연방정부에 이제 허위 광고로 제소를 했고, 법원에서는 이게 허위 광고가 아니라고 결론했죠. 근데 나중에 재밌는 건 뭐냐면, 엑슨모빌도 합성유 제품에 VHVI를 쓰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완전한 그 파워로 엔진오일을 만드는 것보다는
VHVI 부분이랑 합성유에 대한 첨가물을 섞어서 쓰는 게 엔진의 내마모성을 좀 더 이렇게 올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본인들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진 오일을 VHVA만을 썼다라고 그러면 또 완전 합성유, full synthetic이라고 해서 판매가 가능하기도 한데요. 어쨌든 VHVI도 합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게 합성 오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파워냐 아니냐는 또 다른 논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터랑 처리한 그 광유, 그러니까 그룹 2에 대한 부분들을 수소화 분해를 해서 고도화 정제 과정을 거친 게 이제 그 그룹 3에 대해 속하는 합성유 오일입니다. 뭐 이거를 뭐 세미 그 신테릭 오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반합성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보통 그냥 합성유라고 합니다. 더 재밌는 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게 지금 보통 이제 현대기아 많이 쓰잖아요. 그럼 이제 블루핸즈 가서 거기서 쓰는 뭐 그 오일은 다 못 써요. 뭐 이거 하면 엔진 오히려 망가집니다. 뭐 그리고 광유를 누가 씁니까? 뭐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제 와이프가 쓰고 있는 그 그랜저에 그게 그 세타 엔진 결함으로 엔진을 교체를 했는데 교체 전에 그 본인들 오일로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냐. 오일이 막 다 없어져가지고 운행을 하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빼놓고는 전부 다가 캐스트롤의 그 매그네틱이라는 그 합성 엔진 오일을 계속 거의 한 9년 동안 사용을 했어요. 돈도 한 10몇만 원 줬죠. 근데 알고 보니까 뭐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그 현대오일에 납품된 OEM으로 이제 납품을 하잖아요. 정유사에서. 근데 그 엔진 오일하고 사실 캐스트롤의 매그네틱 합성 엔진 오일이 같은 등급인 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건 뭐냐면 BMW에 인증되는 게 이제 BMW 같은 경우엔 자기네 자체의 그런 인증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이제 BMW 롱라이프 공사 이제 공사가 보통 대부분의 BMW 차량에 다 사용이 가능한 건데 그 규격을 따지면 된다라고 하건데 더 재밌는 건 그 제가 사용했던 그 캐스트롤의 매그네틱 그 합성 엔진 오일이 사실은 BMW의 BMW LL04 그 인증을 받은 엔진 오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같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엔진 오일을 그런 거를 제가 블루엔즈 가면 5만 원을 쓰는데 카센터 가서 뭐 12만 원, 13만 원을 주고 2배 이상 돈을 줬다는 거 참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성분의 균일성이 높아진 점도지수가 120 초과인 VHVI 기후는 이제 3군이 되는 거고 그 최신의 VHVI 기후들은 파우에 근접하는 점도지수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ACA C3과 같은 최신 규격의 엔진 오일에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VH 기후에 약간의 뭐 이제 파우를 섞은 오터가 있나요? 섞은 SK 그 지크 제로 OW30 가솔린용 4리터 같은 경우에 1.3만 원에 판매가 되죠. 보통 리터로 계산을 하니까 요거 4분의 1로 하면은 와, 이거 장난 아니에요. 가성비가.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가성비 대망 엔진 오일이 이제 그 편에 대해서는 저 밑에 제가 다시 한번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힌트를 드리면 그 러시아 형님들이라고 하죠. 불공급 형님들 아니면 다른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쳐주는 그 엔진 오일이 지크 SK에서 나온 지크 X5 OW30입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을 들어가서 점도 지수가 130 초과인 거는 그룹 3 플러스로 분류가 되고요. 유비스 플러스와 페트로나스의 VHVI 플러스가 대표적인데요. 그 일반적으로 파워 기후랑 그 점도 지수는 유사한데 증발량이나 저온 특성, 뭐 내산화성은 파워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되게 좋은 그 윤활유라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그룹 3의 단점은 파워 기후처럼 첨가제 용해도가 좀 좋지 못한 게 단점이라고 하더라고요. VHVI 플러스 기후는
OW에 대응하는 저온 특성을 좀 확보하기 쉽고, GTL 기후는 기후 자체의 점도 지수가 높아서 200 이상의 매우 높은 점도 지수를 가지는 OW 엔진 오일의 기후로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그 OW, 0W,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그룹 4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진정한 합성유라고 불리게 되고요. 보통 이제 파오라고 많이 불리는데 올레핀이라고 하고요. 석유를 기본으로 하지만 광유와는 달리게 이제 값비싼 나프타를 원료로 한다라고 하고요. 그 나프타를 해서 주요 성분을 뽑아낸 다음에 합성하는 과정을 이제 거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프타에서 에틸렌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알파 올레인을 뽑아내는, 그리고 이 알파 올레인을 VHVI 그룹 3에 있는 것처럼 수소화 처리를 해서 중합 반응을 일으키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대요. 다만 이제 비싼 만큼 후처리 과정을 많이 거치면서 광유에 비해서 점도 지수가 좀 더 높고 저온 특성이 우수해서 냉간 시동할 때 그 엔진 보호 효과가 좋고 또 한간에는 겨울철에는 연비가 한 3% 정도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엑슨모빌에 따르면 파워기후보다는 VHVI가 적절히 혼합하고 신형 첨가제 패키지를 사용했을 때 매만성이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룹 5로 올라가게 되면 에스테르 복합제를 기반으로 하는 합성 기후라고 하는데, 이게 또 저희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단점도 많은 기후라서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레이싱이나 항공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엔진 오일 규격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미국하고 일본은 API, ILSAC 규격을 따르고 한국이나 유럽제 가솔린 엔진은 ACA 규격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 아까 C3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가솔린용은 A, 디젤은 B, 후처리 장치 장착용은 C, 대형 상용 디젤은 E,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그 자동차 매뉴얼을 보게 되면 사용 가능한 그 엔진오일에 대한 것들이 보통 나옵니다. 이제 엔진오일 점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통 이제 OW30, 0W20, OW20 이렇게 하잖아요. 그 W가 겨울 윈터의 약자고요. 윈터에 붙는 숫자, 이제 그 앞에 붙는 숫자는 저온에서의 유동성, 이제 기름이 잘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동성을 말해주는 거고, 그 W 다음에 오는 숫자, 요거 이제 보통 뒷점도라고 하는데, 요거는 100도에서의 점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앞 점도의 숫자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0W냐 5W, 0W가 보통 5W, 그러니까 보다 가격이 보통 한 2배 정도 더 비싸거든요. 근데 작을수록 저온에서도 유동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혹한에서도 시동이 잘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이거예요. 0W는 영하 35도, 크래킹 점도는 이제 6200 CP 이하, 그리고 마이너스 40도에서 펌핑 점도가 6만 CP 이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크래킹이라는 게 뭐냐면요, 크랭크 샤프트 있잖아요. 그게 문제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펌핑은 오일 펌프가 문제없이 돌아가는 점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OW는요, 영하 30도, 그리고 6600 CP 이하고 마이너스 35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통 많이 쓰는 그 엔진 오일이요, OW30 보통 다 넣어요. BMW, 벤츠 이런 거 다 쓰는데 0W가 OW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좋은 오일이라고 해서 그거를 사용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영하 35도까지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것들을 이제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 0W가 5W보다 고급이고 차량에 더 좋은가? 요런 거 이제 그 성능표는 아까 제가 요거 보여드렸고요. 이게 보시게 되면 0W, 5W에 대한 크랭킹하고 펌핑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 적어 놓은 거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맞다고 할 수 없어요. 0W 제품이 5W 제품보다 저온 성능이 우수한 건 맞는데 마이너스 30도 이하에서나 문제가 되는 거지 30도에서는 사실 시동성에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5W 제품 표준을 사용하기도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초기 이유가 이제 초기 시동한 다음에 시동을 걸고 나서 엔진의 연소실에서 연료가 연소되기 시작하면 그게 온도가 올라가죠, 당연히. 그러면 엔진 내부에서 폐회로를 순환하는 액체는 그 냉각수, 부동액하고 엔진 오일 뿐이기 때문인데 이게 이제 요런 오해가 생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OW 제품들이 보통 이제 파워 기구를 사용한 것들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이게 그 VHVI 제품, 그러니까 그룹 3에서 만들기도 하는데 파워 기구를 사용한 게 많아서 이게 더 고급 윤활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난 그래도 파워를 쓰는 게 더 좋아 라고 하시는 분은 써도 되는데 가격은 한 두 배에서 2.5배 정도 더 비싼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정리를 궁금한 부분들이 그러면 어떤 엔진오일이 좋은 걸까?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파워급이 아닌 경우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그냥 뭐 이런 제가 썼던 캐스트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그리고 BMW에서 헬릭스 그 울트라 OW30 이거 제품 많이들 쓰거든요. 이게 권장하는 엔진 오일이기도 하고 순정 오일인데 이런 거가 같은 그 캐스터 오일이랑 같은 등급이에요. 그러면 그런 합성유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엔진 오일 쓰는 것보다 모비스 순정 엔진 오일이 가격 대비 효능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 순정 오일 모두 그룹 3의 그 VHVI 합성 기유를 사용하고 있고요. 파워급이 아닌 이제 합성유인 거죠. 그리고 배합 식상에서 사용되는 기유가 100% VHVI 기유입니다. 순정유를 공급하는 업체들 이렇게 보면 시장 점유율은 보면 이제 SK, GS, 뭐 S-오일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커요. 그리고 보통 쉘 이렇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SK기의 그 기유 점유율이요. 그 쉘의 2배입니다. OW20 같은 경우에는 100% 이제 그룹 3 베이스 오일이 아니면 뭐 API나 ILSC, GF4 규격을 만족하지 못해서 사용하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제는 미국산은 OW30 가솔린 엔진 오일 순정유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보다 더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저도 속았죠. 카센터에서 합성유 쓰는 게 막 좋다라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제 돈 더 많이 주고 합성유 캐스트롤 매그네틱 사용했었는데 와 이거 같은 엔진 오일이었어요. 오히려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좀 되게 유명한 그 엔진 오일 근데 국내에서는 막 되게 이렇게 저평가하고 있는 게 지크 XQ 그리고 킥스 파워 이런 게 있는데 이 BMW는 벤츠, 렉서스 같은 초대형 글로벌 회사에 들어가는 그 초도형 그 공장 출고할 때 넣는 엔진 오일 있잖아요. 이게 지크 XQ랑 동급의 엔진 오일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 순정유에서도 등급이 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뭐 터보신 OW30, 뭐 저마차 LF OW20, 메가 터보신 OW30 이런 거는 몰디브덴 되게 괜찮은 몰디브덴이 많이 들어간 추천 오일이라서 뭐 러시아 쪽에서 굉장히 그 인기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그 엔진 오일을 하나 발견했어요. SK에서 나오는 지크 X5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왜 지크 XQ가 막 좋다라고 했잖아요. 걔의 그 엔트리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OW30의 그룹 3 제품의 VHVL 수소와 분해 기후라고 되어 있고요. 가격이 4리터, 1리터 아니거든요. 4리터에 6,390원이에요. 보통 다른 거에 거의 4분의 1, 25% 가격인 거죠. 여기에도 보면 뒷면에 보면 VHVI 여기 왼쪽 밑쪽 하단에 보면 여기 써 있거든요. 그리고 세미가 합성유라고도 써 있는데 이게 이런 루머가 있더라고요. 그 지크 X5 OW30이 덱서스급 1급 첨가제를 이렇게 넣은 합성유라는 소리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K가 합성기후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했는데 요 도표 보시게 되면
SK하고 S 오일 뭐 이런 거에 그 캐퍼시티를 보게 되면 쉘의 얘가 2배예요. 거의 뭐 S 오일하고 SK 이렇게 보게 되면 얘네 생산량이 거의 9만 정도가 되는 거예요. 거의 반에 전 세계의 반. LG까지 합하게 된다고 하면 장난 아닌 거죠. 그래서 제품 표기에 반합성 오일이라고 했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인화점도 230에서 이제 불이 붙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 있거든요. 점도 지수랑 뭐 인화점 있는데 실제 러시아에서 그 러시아 사람들이 PLM 테스트를 받은 결과를 공개해 버렸어요. 근데 우측에 보시게 되면 몰디브덴 들어간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황산화분하고 인화점이 244예요. 분명히 여기에는 244가 아니라 230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 그 테스트한 것보다 얘가 더 적게 넣었죠. 그래서 한간에는 지크 X5가 상위에 있는 지크 XQ를 잡아먹을 수 있어서 요거를 일부러 더 낮추고 표기도 세미 반합성유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 도표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40도에서 점도 65.03, 100도 점도는 10.90. 일반적으로 IRS SAC 같은 경우에 덱소급 요게 OW30이 10에서 11 정도면 되는 거고요. 전용기가 7.86, 이게 거의 덱소스 1 수준이래요. 그리고 전상가 1.76이 낮은 상가, 그리고 해분 0.98%, 그리고 덱소스 기준으로 1% 이하면 좋은 건데 1% 이하거든요. 그리고 인하점도 244도. 총평.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파워급 엔진오일이 화학이나 열적 안정성 부분은 그 VHVI보다는 높죠. 그래서 장시간 장거리 운행에 따른 오일의 산화 반응을 이제 연장시키고 엔진오일의 수명하고 주행 성능을 향상시키긴 하지만 가격이 보통 2배에서 3배. 그리고 교환 주기가 요거 제가 다음 영상에서 찍을 텐데 BMW의 엔진오일 교환 주기 2만 킬로는 이거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너무 길어서 산화도가 어떻게 되는 거지? 한번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오일 필터도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일이 좋아도 필터가 그 전에 사망하거나 그 기능을 다 제 기능을 못 한다면 솔직히 그 오일 필터가 그냥 우리 몸에서 생각하면 간인 거잖아요. 간이 망가졌는데 뭐 좋은 약재를 자꾸 넣는다라고 해서 간에서 해독을 못하고 그 영양분을 뿌리지를 못하는데 그게 그러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엔진오일 교환할 때 드는 기회비용이나 뭐 엔진 교환에 따른 금전적인 비용, 시간적 비용하고 부수적인 뭐 부품, 오일 필터 등을 고려해서 자신한테 이렇게 맞는 엔진오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 제가 그 기계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엔진오일 산화도 측정하는 그 기계를 하나 해서 지금 요거 영상 다음에 한번 테스트해서 올려드릴게요. BMW 엔진오일 정품 산화도와 BSI 엔진오일 교환 주기 2만 킬로가 맞는지 5천이 맞는지 1만이 맞는지 실제 제 와이프 차량에 있는 캐스트롤 합성유 매그네틱 합성유에 대해서 주행거리 따른 그 산화도를 측정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BMW 엔진오일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어느 정도로 산화가 진행이 됐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그 관련해서 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거 보고 제가 답글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알아본 정보가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반론이나 뭐 좋은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이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같이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의 속성에서 좋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자 해서 올리는 거니까 언제든지 좋은 뭐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하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